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입니다. 순방 마치고 서울공항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의 새해 첫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함께 협업하여 수출 계약, MOU 체결, 투자 유치 등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투자 협력 포럼을 통해서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UAE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UAE 대통령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한마디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대사 맞초치까지 했는데 초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안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의미지만 정혁준 변호사님, 사실상은 항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항의이고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어디를 가셨냐면 아크 부대를 갔단 말이에요. 아크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우리나라 특전사 대령, 그러니까 중령, 그러니까 대대급 부대가 나가 있는 건데 특전사의 최고 에이스들이 가 있는 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특전사 부대가 아크 부대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느냐?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 그 분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만을 쭉 보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작은 나라이고 그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지만 그 바다 건너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8년 이래 영국군이 철수한 이후에 그 걸프에 있는 그 세 개의 섬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 특전사 부대가 가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군대를 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 이란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아크 부대 딱 가셔가지고 이란을 보고 핵을 생각하고 북한을 생각하고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 경우에도 이란이 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그냥 계속 발전하다가 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의 말씀은 부적절한 것은 경솔하고 부적절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컨대 뭐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보고 니네 나라의 주적은 뭐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마땅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외교적으로 좀 잘 수습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교부 자료를 보면요, UAE의 최대 잠재적 위협 요인을 이란으로 표기를 했는데 실제 이유와 관련해서 박상규 의원님,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 관계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사실관계가 이래요. 방금 정 변호사 얘기했지만 1968년에 영국이 걸프만에서 철수하면서 무력적 공백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971년에 아랍 토우국 연합, 이게 UAE의 이제 약자인데 그 에미리트란 말 자체가 에미르라는 수장들의 7개 연합체라는 뜻이잖아요. 그 3개 섬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턴브 섬이 2개가 있어요. 그레이터 턴브, 레서 턴브, 대턴브, 소턴브, 그리고 아부무사, 이렇게 3개의 섬이 있는데 71년에 2개의 섬을 이란이 무력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때 아부무사까지도 이란이 무력 점령을 해요.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미사일 기지까지 이란이 건설해서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만으로 이어지는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자, 이 상황을 제가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느냐.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자기네 섬 3개를 가져간 뒤에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력으로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그 이란이 막강하니까 국제사회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돌려주겠습니까? 지금 안 돌려주는
그런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역사를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주적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우리와 이란이 어쨌든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정 변호사 얘기했지만 네. 외교적인 수사로서는 다소 과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다만 네, 주적이 아니라 적이라고 표현을 뭐 하고 적이든 있습니다. 네. 다른 외교적 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네.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뭐 상대방이라든가 뭐 무력적으로 가장 불편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사실 그 얘기까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네. 또 이란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NPT 탈퇴 문제를 언급하고 핵무장까지 또 거론하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이것도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양국 대사에게도 설명을 하고 그 외교적으로 분쟁이랄까 그런 정도도 아니고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 그대로 정치권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란 과정에서 이란 정부 윤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에 대해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발언을 톤다운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고 이게 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회피해 왔지만 지금 최근에 미국 CSIS에서도 한국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즉 북한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으로 생각과 입장을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저 이야기는 우리가 당장 지금 핵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미국과의 관계 등등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저 발언이 있자마자 미국은 우리에게 더 어떤 확장 억제 전략들을 더 확보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교적인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의 석유 대금 70억 달러를 우리가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본인들도 핵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한국이 지금 핵을 갖고 있으니 당신도 갔는데 왜 우리는 못 갔냐? 이거 지금 싸움 붙고 싶은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걸 문제를 놓고 지금 뭐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란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NPT 체제 존중한다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고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의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핵 보유국을 하기 위한 저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무조건 대통령이 발언을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그럼 이란 편드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런 상황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논란의 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저는 네. 그 발언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란이 NPT 가지고 우리를 시비를 거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건 이란의 좋은 방법이라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발언을 안 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원초적으로 왜 대통령께서 불필요하게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가 걱정이에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제3국들이잖아요. UAE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UAE와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나라가 이란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러니까 이란한테 빌미를 줘가 이란이 또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이고 또 우리가 그 K-팝이나 K-드라마가 이란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네.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놔야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 우리 상선이라든지 유조선들이 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과 척을 지거나 아니면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절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이란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비판적 입장을 서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어쨌든 본인은 그냥 대통령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발언은 잘못된 게 분명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한국에서 전술핵 배치 언급이 나올 때마다 미국은 이를 부인했었는데 기존과는 조금 다른 목소리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sends a very important signal
or if they continue to go in the wrong direction. We may have to look at that as an alternative. 네,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직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CSIS가 전술핵 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에서 가장 지금 그 안보 관련 CSIS가 유력한 그 단체거든요. 여기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으로도 미국 조야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그 한국 대통령의 이 핵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하구나. 그래서 단순히 확장 억제, 지금까지의 확장 억제만으로는 한국과 이 얘기가 안 되겠다. 뭔가 좀 더 강화된 확장 억제나 여러 가지 그 나토식 핵공유라든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한국과의 이 핵 협상, 핵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빅터차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앞으로 논의가 좀 더 그 상향돼서 논의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